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 대권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어젯밤 당직자들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안철수 대표, 오늘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 안철수는 대권의 꿈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으로 올인했는가? 자, 안철수 대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에 직행한다, 서울시장은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입장을 이렇게 선회한 이유는 뭘까요? 자,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2022년 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을 찾아와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니 문재인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해서 서울시장에 올인하겠다. 대권은 포기한다. 자, 안철수가 이렇게 치고 나오자 갑자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안철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반응은 안철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 분명 민주당은 좀 놀란 표정입니다. 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자, 애초부터 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게임의 룰을 정하고 다음 주부터 공천심사도 시작하고 이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치고 나오는 바람에 이런 일정들이 물론 계획대로 하겠으나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안철수와 국민의힘의 내부 경쟁자와의 공정한 경선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철수가 일단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단 서울시장 선거는 큰 그릇끼리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철수, 예컨대 오세훈, 유승민 등이 빠지고 대권에 직행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서울시장 후보를 경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은 예컨대 조원희 서초구청장, 또 김선동 전 의원, 이 외에도 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우상호 의원 등등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박영선 장관을 주목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 박영선, 나경원 두 사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현희, 추미애, 김선동, 조원희, 윤희숙 의원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여론조사상으로서는 유의미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가 갑자기 등장함으로써 이 보궐선거의 큰 기둥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제가 누차만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대권 후보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쟁이 되지, 그냥 단순히 이번 상황은 프레임상 우리가 유리하니까 어떻고 박원순이 무리를 빚어서 치러지는 선거니까 우리 찍어주겠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빠져있는 건 이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권을 포기하고 왜 서울시장에 이렇게 올인하느냐. 본인 말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면 타당하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이나 민주당 측이나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입니다. 자, 어느 시대나 대통령의 당선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왜 그 사람이 됐을까? 예를 들어서
1992년의 김영삼, 1998년의 97년의 김대중, 2002년의 노무현, 2007년의 이명박, 2012년의 박근혜, 2017년의 문재인, 다 그 시대에 맞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이 뭐냐? 문재인 정권이 가장 못하는 것을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가고 대선을 포기했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지만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적어도 야권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철수가 대권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으로 직행한 이유는 윤석열에게 뭐 양보를 하거나 또는 윤석열 때문에 내가 윤석열이 나오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이로 봐서 안철수 대표는 차차기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선택은 상당히 영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과연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제일 강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장관이 여성이라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남성이 여성 후보보다는 좀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장에 여성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영선을 상대할 후보로서 누가 적합한 것이냐? 안철수 대표는 여론조사상 나만이 박영선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경원이 붙으면 질까요? 저는 나경원이 나와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어떨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는 안 나오고 대권에 직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등장함으로써 오세훈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누가 나오는 것이 야권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자,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늘 바뀝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은 야권에는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리고 서울시장이 될 거라는 이런 것은 희망일 뿐이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갈립니다. 그렇지만 안철수는 거물입니다. 거물이 서울시장 선거에 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선언을 할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세훈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무튼 재밌게 됐습니다.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급속히 힘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등등이 그냥 잠룡으로 있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미디어의 노출도가 약했고 그 실제 능력에 비해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노출됐지만 별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이제 안철수가 등장하면서 김종인의 역할, 김종인의 위세는 상당히 움츠러들 겁니다. 이제 판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안철수 대표가 2020년 대선 불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모든 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준 태도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측의 반응, 정진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기는 야권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야권의 단일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주제도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결선 경선과 같은
그것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안철수 네가 들어와서 뭐 해라 이런 취지로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안철수의 이 생각지 못했던 기습에 당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는 여러 후보 중의 한 명이다. 우리 당에서 먼저 안 대표에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어쨌든 거물입니다.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홀로 컨트롤하기에는 버거울 겁니다. 일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에도 관심이 있다는데 그것도 이제 접어야 할 겁니다. 자, 이 각종 지지도조사에서 야권 선두를 달리는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에게도 시선이 집중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전 의원은 안 대표 출마에 대해서 흥미로운 전개라는 짤막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전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택했다는 게 반갑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권에 직행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교적 길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참여가 야권 단결의 시발점이 되어 정권 탈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내년도 보선 그리고 대선 승리로 가는 야권 대통합과 단결의 큰 밑그림이 마련되어 나갈 것이다. 저도 어떠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아무튼 안철수가 불을 당겼습니다. 야권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나오나? 박영선 장관이 나오나? 우상호가 나오나? 그렇지만 뚜렷한 민주당의 주자는 박영선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안철수가 나는 박영선한테 이긴다면서 대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무튼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대통령 선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안철수의 기습적인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게는 악재입니다. 안철수가 어쨌든 치고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별로 저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당긴 이 불씨는 야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